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사실 뭐 ARM 프로세서나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 꾸준히 배우는 스터디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면은 좀 동기부여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리붕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라이트닝 토크로 그냥 제가 뭐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의견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고 이어서 제가 저번에 설명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네,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간단히 한번 리뷰하고 네,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인터럽트가 어떻게 좀 처리가 되고 관련된 자료 구조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 관점으로 제 네네. 로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를 좀 했거든요. 네네. 그 내용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암 프로세서에서 아키텍처에서 트러스트 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이게 2시간 동안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지 모르겠는데 네, 네네. 아, 트러스트 존은 소개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왜냐면 다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진행하면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잖아요.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몇 분은 좀 쉬시고 계신 타이밍 아닌가요? 지금? 아, 잠깐 화장실 갔어요. 한 번. 아, 그러시면 화장실에서 돌아오시면 이 네.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 동향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오늘 진우님 와서 여기 제일 그 졸업을 늦게 하신 분이 계셔서 아, 네. 최근에 졸업하신 분? 네.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전공 그런 부분도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아, 네. 그러면은 그 얘기부터 일단 하시죠. 아, 네. 네. 사실 저도 종종 진로 상담에 대한 이메일을 받긴 하는데, 근데 네. 학생분들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어떤 분야로 개발자의 커리어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대부분 개발자분들 다 고민하지 않나요? 커리어에 대해서. 음, 그렇죠. 저도 하고 있고, 뭐, 안 하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막, 지금, 지금 하고 있는, 뭐, 프로젝트나 기술에 너무 만족하고, 뭐, 이게 뭔가 정체돼 있는 게 가장 위험한 거지. 좀, 어느 정도 고민하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래시가 유발되지 않아도 VM코어를 추출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가능하죠.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 네. 이제 버시를 사용해서 버시가 이제 벌트 매니저의 이제 백엔드 부분? 백엔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이, 예, 리버트에서 이제 버트를 그 버추얼 머신들을 관리하는데 리버트에 올라와 있고 지금 보시면은 가상 머신의 이름은 바이오닉 AMD 64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TMP 경로의 VM 코어 이미지를 추출을 지금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상태로 만들면은 이제 가상 머신의 그 램 사이즈에 따라서 VM 코어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압축은 안, 우리가 보통 그
크래시로 나오는 같은 경우에는 덤프로 할 때 압축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사이즈를. 근데 얘는 압축 안 한 그대로 나오고요. 아, 네. 그리고 이거 화면 공유가 안 됐네. 예, 예. 이 링크 보시면은 나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크래시로 이렇게 로드를 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고, 네.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심볼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상 머신에서 VM 코어를 추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비행코어 추천 쓰는 유틸리티 크래시 유틸리티. 크래시 유틸리티 혹시 윈도우즈 그런 데서 크래시 유틸리티는 이제 리눅스에서는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제가 막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요. 그러니까 제가 퀘무에서 돌리는 거는 리눅스지만 네. 퀘무를 돌리고 있는 이제 호스트는 혹시 다른 걸 써도 돼요? 그렇죠. 다 되죠. 맥도 되잖아요. QEMU. 그래 이거 윈도우도 되잖아요. 집에 가서 해봐야겠다. 네, 저 근데 이제 요거 버시는 네. 이건 아마 리눅스만 될 거예요. 몰랐죠. 요거 덤프 내리는 거 있잖아요. 가상 머신에 그 링크 채팅에 링크 보내드리고 보면은 그거 지금 보고 네, 참 있는데. 이게 근데 비슷한 게 많아요. 보니까 그 VM웨어 것도 VNSS 코어인가 그런 유틸리티가 있어요. VM웨어 머신도 일시정지 시켜놓고 내릴 수 있어요. VM 코어를.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른 애들도 지원한 것 같은데 다 테스트는 안 해봤고 그래서 벌시가 메인으로 있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가이드를 한번 좀 작성 중이에요. 네. ARM에서도 내려보고 X86에서도 한번 내려봤고요. 그러면 전 VM코어가 추출이 되면은 좀 공유 같이 부탁드리고요. 저도 한번 같이 네. 좀 해서 저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요거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서 또 메일로 공유 드릴게요. 네. 네. 진우님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전공 같은 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살짝 물어보셨었거든요. 저의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졸업한 분들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그러면은 제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건지 좀 살짝 제가 마이크 켜도 될까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질문은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죠? 네. 지금 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네. 뭐 운영체제나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과목을 많이 제가 컴퓨터 공학과에서 그 과목을 아예 그냥 강의를 안 하거나 막 이제 강의가 있더라도 학생들이 듣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요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취업이 잘 되는 분야로 좀 준비하는 흐름 아닌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비슷하게 느꼈거든요. 저는 일단 14학번이고 졸업은 이제 2020년 이제 8월쯤 했는데 확실히 학생들이 운영체제라던가 그 컴퓨터 구조로 이거를 왜 하는지 잘 좀 이제 이걸 굳이 해야 돼라는 느낌은 다들 갖고 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그리고 일단 다들 컴퓨터 공학과 수업들이 실무랑 안 맞다라는 인식이 엄청 강해요. 알고리즘 제외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물론 이제 대학원까지 가는 친구들은 아예 필요는 하다라는 건 일단 알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운영체제를 다루는 일을 안 하거나 CPU 아키텍처를 굳이 몰라도 되는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시험이나 C++는 그냥 학교에서 쓰라고 해서 쓰는 거지 대부분은
코딩 테스트를 위주로 일단 보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자바나 파이썬 주로 쓰고 있고요. 아니면 웹 개발 대부분 하니까 요즘 또 노드베이스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이제 학교에서 그런데 OS나 그 컴퓨터 구조로는 그러니까 전공 필수 과목이라서 피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걸 왜 해야 되지 않은 이제 기류가 강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디지털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이제 필수 과목인데 거기서 확장된 FPGA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이 없어서 폐강이 돼요, 지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전작가에 있는 OS나 아니면 그 컴퓨터 아키텍처 과목이 더 깊이가 있어요. 약간 좀 역설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왜냐면 그쪽은 아무래도 HD를 좀 해야 되니까, 하는 이제 커리큘럼이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상황, 한국은 이제 그런 상황은 대부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 플러스 약간 좀 위태위태한 감이 있다고 하는 컴파일러 이론. 근데 컴파일러 이론은 좀 다행인 게 뭐, 머신러닝 쪽에서 좀 쓴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은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좀. 그렇군요. 대다수는 OS를 네, 좀 그러면은 뭐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는 사실 그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대부분 일반 학생들은 그죠? 제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리눅스랑 커널이랑 뭐 그런 차이점을 알면 진짜 다 엄청 그러니까 리눅스랑 커널 차이점 알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사실 리눅스 자체를 모르고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뭐 조만간 어떤 뭐 그 학술 대회에서 어떤 학술 대회에 참석해서 리눅스 커널에 대한 어떤 특정 테마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거 대학원생들이 좀 주로 참석하는 학술 대회인데요. 네, 이거 혹시 그 참가자 수가 빵명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대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빵명은 아니겠죠. 그 학교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있던 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대 대학원에서 뭐 커널이라던가 그러니까 CPU 아키텍처 아니면 뭐 CPU 아키텍처 하더라도 이제 어느 메모리 관점을 보느냐 CPU 인스트럭션 관점을 보느냐 좀 차이는 있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랩도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 20년 그때쯤에 갑자기 AI가 뜨면서부터 많이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카이스라던가 이런 데는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처럼 약간 티어가 애매한 학교들은 확실히 좀 트렌드 많이 따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때 헤테로지니어스 커뮤니티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저도 그런 연구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전에 운영 체제를 이제 메인 주제로 어찌 보면은 어떤 이제 음식점의 가장 메인 메뉴가 뭐 짜장면이었다고 보면은 이제 완전 그냥 메뉴를 바꾼 거죠. 다른 메뉴로 바꿔서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듯이 어떤 연구실은 그러니까 원래 운영 체제를 연구를 했는데 요즘에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구한다든가 그러니까 요즘에 그 대학원도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세 개의 키워드가 걸리지 않으면 펀딩을 받기 어려운 좀 현실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다행인 거는요. 정보보학과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컴퓨터 공학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로우 레벨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로우 레벨이라고 통틀을 해요. 그 로우 레벨 쪽을 보고 싶으면은 오히려 정보보학과 연구실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그래요. 계속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과가 정보공학과라고요? 정보보학과. 그렇군요. 그쪽에서는 운영체제를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까보기도 하고 뭐 그쪽에서 크래시를 내니까 어떻게 보면 아, 당연한 어려운데 오히려 그게 당연한 거라서
음, 네, 물론 이제 정보버를 하기 싫은데 뭐 운영체를 보고 싶다면 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로우 레벨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선택지는 아직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제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 로우 레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계속 몸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도나 실리콘밸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계속 개발자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서 한국도 좀 있으면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계속 이제 개발자가 지금은 많이 빚을 못 보는 개발자가 있는데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그런 분들이 영어를 배워서 그냥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거는 영어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내년부터는 제 블로그는 다 영어로 글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암 프로세서 책을 쓰고 있는데 아마 국내에서 나오는 책은 이게 끝이 이제 이 이후로는 국내로는 책을 안 쓰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로 써야지 그래도 인쇄도 잘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유튜브도 채널 하나 오픈해서 영어로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도 친구들이 계속 영어로 올려달라고 이제 연락이 오는데, 자막을 달면 되지 않나요? 영어로? 네? 영어로 자막을 달면 되지 않나요? 그냥? 그러네요. 근데 영어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자막을 달려면은 또 동영상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영어로 자막이 잘, 네? 유튜브 자막 기능 있지 않나요? 그 영어. 네, 자막 기능도 있는데, 근데 그냥 영어로 하려고요. 편하게. 한국말을 자막으로 넣대. 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게요. 한국말을 자막으로. 그 뭐지? 아사히 리눅스 혹시 아세요? 마사이. 아사히 맥주 할 때 아사히. 좀 처음 듣는데요? 지금 애플에서 나온 애플 실리콘을 이제 리눅스 올리는 프로젝트가 아사히 리눅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포팅하면서 그거를 이제 라이브 스트림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영상 바로 찍는데 영어 한 번에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코멘트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답변 영어로 조금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오픈소스인가요? 네, 오픈소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픈소스인데 그 펀딩을 받으면서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애플 기기를 사야 되니까 여러 개를. 되게 흥미롭겠네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꽤 유명하신 분들 아니에요? 마르켄? 좀 리버싱 쪽으로 좀 유명하시고. 마르카. 그러면 원래 애플의 iOS는 유닉스 계열의 뭐 OS로 알고 있는데, 네. 아예 그냥 리눅스로 뭔가 포팅을 뭐 했나 보네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치니까 나오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ARM, 그러니까 서피스 X인가 가끔 ARM이 들어간 리눅스 윈도우용 데스크탑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거기 이제 리눅스를 올리는 것처럼 아예 맥북 근데 지금 이제 ARM 들어간 노트북 중에서는 M1이 가장 좋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M1 가지고 맥 말고 리눅스 쓰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엄청 많거든요. 이것보다 빠른 게 없으니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맥을
그러니까 맥북을 이제 옛날에는 리눅스 들어갔지만 이제 ARM에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리눅스 드라이버를 처음부터 다 짜는 거예요. 이 CPU에 맞게. 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 러스는 아니고 C로 짜고 있어요. 러스트인데. 아 러스 쓰시는데 이제 대부분 근데 뭐 이제 레지스터 같은 거 테스트할 때도 다 파이썬 같은 거 쓰시더라고요. 그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뭐 테스트하니까 막 저희 계산기처럼 쓰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뭐 레지스터 같은 거 접근할 때 파이썬 하시더라고요. 바로 오시는. 드라이버 다 다시 짜야 되니까. 음. 아, 그러면은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M1 프로라는 이 맥북에서 네. 그 리눅스 이제 커널을 빌드를 한 다음에 뭐 이 M1 프로에서 그 리눅스 커널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방식인가요, 이게? 네, 가상 머신이 아니라 네이티브로 그냥 네이티브예요? 네이티브로 이제 가상 머신이 아니라 네이티브 리눅스 올라가 지금 제 컴퓨터에도 좀 깔려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 기능을 지금 맥북에서 지원을 하겠죠? 그 공식적으로는 지원 안 하죠. 아, 그러니까 원래 이제 듀얼 부팅은 지원하는데 대신 그러니까 맥킨토시를 두 개 쓸 수 있는 거지. 이제 뭐 원래 리눅스 아니 맥 윈도우즈 이렇게 깔라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ARM으로 바뀌고 나서. 근데 그냥 제가 든 생각은 정말 엔지니어 관점으로만 이제 바라보면은 이게 분명히 뭔가 이미지를 그러니까 빌드를 한 다음에 플래시를 할 수 못하게 막아놨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아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M1은 컴퓨터용 CPU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컴퓨터에다가 플래싱 한다고라는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바이오스 말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복구 셀이 있거든요. 그 복구 셀로 가가지고 그 파티션을 미리 만들어 둔 거에다가 그냥 올리더라고요. 그 파일 아, 운영체에 설치하듯이 그냥 저희 일반 PC에 설치하듯이. 그런 얘기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설치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 맞다 이거 컴퓨터에 있다고.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암 인스트럭션인데요, 보니까. 아 이게 애플에서 데이터 시트를 안 줬기 때문에 리버싱을 하시면서 레지스터 이러니까 결과가 이러네 하시면서 끼워 맞추시는 거예요 계속. 똑같다. 네, 근데 중간에 뭐 애플 개발자도 몇 명 참여해가지고 뭐 그래픽까지는 안 됐는데 CPU가 워낙 빨라가지고 하드웨어 가속 없이 막 4K 영상도 막 실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아사히 리눅스를 지금 개발하신 분이 그 오픈 소스를 오픈을 한 상태이겠죠? 그죠? 좀 했어요. 네, 깃허브도 지금. 또 봐야 되겠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원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인이 리눅스 이제 그 드라이버를 짠다거나 아니면 이제 리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영어로 막 살라살라 하면서 이제 댓글 오면은 코멘트 오면은 거기 답변하는 뭐 그런 것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한국에서 하면은 확실히 인기가 없고 영어권에서는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높네요. 16,000이구나. 네, 맞아요. 예. 이거 만약에 한국말로 했으면은 아마 100도 안 나왔을걸요? 주변 진행 한 5명 나오네. 외국은 네, 저기 뭐냐 리눅스 관련 저기 컨텐츠 올리면 거의 뭐 만 단위 기본이고 구독자도 몇 100만 명, 몇십만 명 되는 그 유튜버도 있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네, 리눅스 전문으로 하시면. 좀 그런 거에 사건도 많은 게막 그러니까 이제 막 2차 그러니까 그 미소녀 일러스트레이터 얼굴만 그냥 넣어놓고 막 이제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눅스 막 하고 그런 것들인데 막 거기서 막 심각한 취약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화제도 되고 그러거든요. 요즘 약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한국보다는 해외에서 지금 그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하이퍼바이저 개발자를 많이 지금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영어는 정말 꼭 반드시 익혀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저는 뭐 블로그라든가 어떤 책 GP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공유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영어로 뭔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네,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예, 뭐 한글로 계속 앞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않겠다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영어로 좀 중심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1,450만. 저기는 그거 아니에요? 하드웨어. 그런가? 네, 저기는 안 되는 거. 제가 막 CPU 사서 만들려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니구나.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 이거 헥터 마틴 이분이 엄청 활발한 커미터시네요. 네, 컴퓨터예요. 벌써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벌써 활동하신 지가 엄청 오래되시네요. 영상 15년 전 거 있던데요. 아까 네. 알사 그쪽도 활동하시고 있네. 이제 저분이 이제 아무래도 디바이스 사는 돈이니까 페트롤에다가 올리신 거. 근데 뭐 네이밍 보고 그냥 투자만 하죠. 솔직히 저도 빨리 이거 GPU 앞서시면 되셨을 거예요. GRC가 아니고 AIC. 인터럽트 디바 그 우리가 보는 네, GRC가 아니고 AIC. 맞아요. 아니 지금 이분이 지금 이게 알려주신 깃 로그가 어떤 거예요, 이게요? 헥터 마틴이 이분이 리더예요. 아사히 리눅스 프로젝트에. 아, 네, 근데 그렇군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도. 그렇군요. 되게 특이하네요. 근데 리눅스 커뮤니티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네요. 네. 스스로. 그렇군요. 이분 잠깐만요. 헥터 마틴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네, 뒤에 보시면은 요 내용이 추가된 건지 모르겠네요. 애플 애플, 되게 흥미롭네요. 네, 아, 여기 어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좀 코드 좀 봐야겠어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어떤 방식으로 사실 제가 아는 개발자분 중에 애플에서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몇 명 있는데 그렇게 되게 자랑하더라고요. 애플 개발자가 제일 암 프로세서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이런 AIC라고 그러잖아요. AIC. 예. 어떤 구조인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정보 감사합니다. 네.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재밌겠네. 애플 와치독 드라이버. 애플 와치독 드라이버가 있대, 애플. 와. 근데 이게 또 몇 개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은 코드라는 걸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몇 개는 애플 직원이 뭐 자발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데이터셋 없이 하는 거니까 완벽하지 않다. 아직 좀 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퀄컴이 만든 와치 드라이버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하는 되는데? 이거 뭐, 와치독 스타트, 뭐, 겟 타임 레프트, 핑,
이게 와치독 클릭할 때 보통 핑이라는 함수 쓰거든요. 핑 쓰고 뭐 스탑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예. 레퍼런스 거기서 따온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하도 보다 보니까. 근데 사실 뭐 와치독 드라이버가 거의 비슷해요. 구조 자체가.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자, 이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네. 사실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 최근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계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뭐 편하게 중간에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눅스 커널이나 로우 레벨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 스터디를 하고 또 이쪽 분야에 이제 계속 몸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코드를 계속 분석하고 디버깅하고 이런 이제 개발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이 업계가 어떻게 좀 돌아가는지 좀 잘 파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향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또 동기부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그 시장에서 이제 가장 그 이 업계를 이끄는 가장 핫한 키워드는 시스템 반도체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모티브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랑 오토모티브, 전기 자동차죠. 이 두 개의 기술이 어째 시장에 그 로우 레벨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를 이끄는 두 개의 축이고요. 이 두 개의 업계, 어찌 보면은 그 앞으로 지금 2022년도인데 앞으로 한 10년 이상 계속 이 업계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시스템 반도체 업계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난리죠, 요즘에, 그죠? 네. 쓰고 보더라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기 자동차에 들어갈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부족한데요.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이컴이라고 하고요. 마이컴도 시스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구동부를 컨트롤하는 그런 이제 그 CPU를 이제 마이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이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어텍스 M3 계열의 이제 ARM 프로세서 그리고 그 베어메탈 수준의 RTOS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컴 이제 말고 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가 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 프로세서는 이제 코어텍스 A7X인데요. 사실 코어텍스 프로세서 중에서 가장 좀 최근에 나온 프로세서의 패밀리가 그 코어텍스 A7X 계열인데 사실 뭐 코어텍스 A 뭐 53, 57 프로세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ARM 프로세서 플러스 범용 리눅스 그리고 하이퍼바이드 6토 이런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엔비디아와 이제 암사가 서로 이제 합작해서 펑셔널 세이프티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마이컴에도 인베디드 리눅스가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특히 그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리눅스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개발하고 있는 분야가요. 또 AR, VR 글래스 분야인데요. 기존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 좀 굉장히 좀 그 모바일 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모뎀과 관련된 그런 이제 차별화된 이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이제 CPU가 좀 이런 통신 분야로 좀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기술로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이 구조에서 좀 어찌 보면은 이제 관력화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업체 중에 퀄컴 같은 경우는 AR, VR 글래스로 많이 좀 개발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AR, VR 글래스 같은 경우도 이제 ARM 프로세서 플러스 인베디드 리눅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IP 로직 설계 개발자가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지금 개발자 품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스택을 말씀을 드리면 거의 ARM 프로세서, ARM 아키텍처와 리눅스로 이제 거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리눅스 커널을 잘 아는 개발자분들은 이 업계에서도 많이 인정받고 그리고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오토모티브 업계 현황인데요. 근데 지금 스터디에서 지금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도 이 오토모티브 업계에 계신 분이 계시지 않나요? 네. 네, 근데 이 업계는 되게 특이한 게 인증 프로세서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각 자동차 고객사별로 플랫폼이 파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바일 같은 휴대폰 같은 경우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안드로이드나 어찌 보면은 뭔가 그 표준화된 그런 소프트 스택 이런 게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각각 자동차 고객사별로 자신만의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든가 플랫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업체의 소프트웨어 스택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사실 들리는 게 거의 없거든요. 절대 강자는 없고요. 이 업계는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그리고 가불관계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객사에 있는 어떤 분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은 반박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네, 아, 나발이죠. 굉장히 황당한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고요. 천대가 신기해요. 아, 네, 자동차 하기 싫더라고요. 아, 왠지 모르게 인증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나라 이야기인데 원래 오토모티브 업계로 진출하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런 가불 문화 때문에 좀 꺼려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외국 똑같나요? 이런 가불 구조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국 말고도? 장난 아니에요. 아, 1616가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음, 그리고 뭐 사실 이거 업체 이름 얘기는 안 할게요. 유럽 업체인데 네. 우리나라 뭐 같은 경우는 뭐 야근 특근 뭐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는 어찌 보면은 되게 요즘 꼰대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근데 갑을 관계에서는 솔직히 존재하는 한국에서도 그런 게 문화가 존재하긴 하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막
강제로 다른 업체 야근 특근시키고 이런 문화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토모티브는 존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뭐 프로젝트 진행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출장 오라고 한대요. 그냥 와서 일하라고 그러고요. 그런 게 많고. 그리고 뭐 해결될 때까지 뭐 계속 야근하고 그런 문화도 있다고 네, 좀 들었습니다. 무섭네요. 참고 제가 겪은 건 아니고요. 뭔가 좀 괴담 같았어요. 유럽하면 독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주변에 독일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이제 아마 그 독일 취업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워라벨 좋아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 들으니까 막 괴담같이 느껴지네. 유럽, 이탈리아, 페라리. 아니, 그래도 결국엔 다 독일에서 솔루션 만드니까. 아, 그래요? 네. 보시자던가. 인증도 보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주는 개발자분들에서 들은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안 그런 업체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문화가 이렇습니다. 오토모티브가. 예. 그리고 특히 오토모티브 분야는 세큐리티와 그리고 스테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뭐 리눅스 커널 코드, 뭐 다른 이제 가끔 종종 그 제가 아는 개발자분들이 이제 사회 개발자분들이 종종 리눅스 뭐 디버깅 방법에 대해서 종종 문의를 하곤 하는데, 근데 굉장히 안정화된 시스템을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놀란 거는 요즘에 대부분 그 SMP 기반으로, 그러니까 CPU 코어 개수가 뭐 4개에서 8개 정도로 이제 지금 CPU 코어가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인 시스템이 많잖아요. 근데 CPU 코어를 하나로 가져가는 그런 프로세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 아시겠지만 CPU 코어 개수가 늘어나면 그 성능은 좋아질 수 있지만 또 레이스 컨디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그런 분위기인 건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토모티브 업계에서 특히 인포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이 소프트 스택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마이컴은 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주행이 가장 떠오르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하고 이제 암사가 협력을 해서 펑셔널 세이프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관련돼서는 뭐 이미지 센서라든가 패턴인식 알고리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모티브 업계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리눅스를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특히 인포테인먼트 분야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 이제 벌처 머신이 돌잖아요. 네. 벌처 머신으로 리눅스가 거의 제가 본 바에 따르면 거의 95% 이상이 리눅스가 벌처 머신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보면은 암 아키텍처와 리눅스를 잘하면은 뭐 웬만한 업계에서 다 그 배운 내용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리눅스 커널을 잘 배우는 거, 뭐 저도 뭐 리눅스 커널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계속 분석할 거고, 뭐 리눅스 커널로 밥을 먹고 살 거지만 이런 CPU 아키텍처 혹은 뭐 하이퍼바이저 관련된 이런 기술을 이제 이런 기능을
또 습득을 하면은 굉장히 좀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기능을 좀 확장해서 여러 그 제품군에서 좀 스터디한 내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품 개발 업체, 인베디드 업계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네. 거의 대부분 오토모티브 분야에 그 특화된 차별화 기술을 겸비한 업체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업체는 국내 말고 해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오토모티브 분야가 굉장히 인증 프로세스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인정 프로세스를 뭐 어떤 코칭을 한다든가 이 관련돼서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제대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제 알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회사가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뭐 오토모티브 분야의 어떤 특정 부품이라든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개발을 담당하는 서드 파티 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이나 하이퍼바이저, 세큐리티와 관련된 차별화 기술을 겸비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자동차에서는 부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동을 딱 걸면은 바로 부팅을 해야 되는데 좀 부팅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네. 또 하이퍼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추얼 머신을 2~3개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성능 이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그런 디버깅 아키텍처를 잘 제공하는 그런 업체라든가, 그리고 뭐 차별화된 뭐 세큐리티 기술, 뭐 지금 암 아키텍처에서는 트러스트 존과 같은 환경을 활용해서 보안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그 보안을 좀 더 그 보안 환경을 좀 더 이제 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해서 스타트업으로 지금 이제 분야로 일하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쉬운 얘기지만 사실 아직도 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로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업계가 모바일 업계인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시장 관점으로 보면은 오토모티브 업계에 밀려서 올드 좀 레거시라는 좀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최근에는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잘 차별화해서 다른 시장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업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포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 기존에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AR이라든가 VR 이런 이제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거나 다른 좀 비즈니스로 진출하려는 그런 생각을 좀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가전. 사실 제품군을 이 정도로 나누기는 뭐 이 밖에도 다른 제품이 되게 많은데요. 스마트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과 같이 스마트 가전 위주로 계속 어떤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 로우레벨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해 있는 개발자들의 풀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사실 주된 관심사는 스마트 가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보다 더 이제 레거시 취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근데 스마트 가전도 로봇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인기 있는 기술로 많이 인정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당에 엄청 로봇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 건물들에 보면 로봇들 다 있던데.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안내 로봇이 다 거의 층마다 다 있더라고요.
아, 거이긴 하죠. 제 생각에는 기존에 있던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아니면 쿠킹 프로덕트 이런 가전들은 사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부가 메인이거든요. 자동차 ECU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새로운 가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뭔가 화면이 달리고 AI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서버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뭐 내부적으로 AI 처리하는 그런 이제 로컬에서 AI 처리를 해야 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사실 저희 같은 이제 로우레벨 개발자 입장이니까 뭔가 좀 커널 같은 이제 고급 기술을 가지고 싶어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너무 애매한 스마트 가전 아우이 막 뭔가 들어갔다 하더라고. 뭔가 좀 이제 결국에는 이제 MCU가 메인셋이고 네. 그 A 시리즈나 되는 칩들은 서브로 셋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 걔가 없어도 돌아가기 때문에 구현이 돼 있거든요. 일단 로봇이 다 GUI는 다 있더라고요. 네. 뭐 시키는 거 때문에 화면이 필요해서 그런지 네, 지난번에 저도 공유 드렸는데 레고 로봇 시리즈가 있는데 네. 그것도 리눅스예요. 아 그거는 사는 게 좋더라고. 레고가 리눅스에 네 그랬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데비안죠. 레고로 취업할까? 비싼 그래서 저번에 식당에서 한번 그 서빙하는 로봇을 한번 봤는데 네. 화면을 딱 보니까 커널 패닉 로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콜스택 한번 보니까 뭐 두 소프트 IRQ 한 순간 그래서 아 리눅스를 쓰는구나. 오늘 감각- 공부한 부분이에요. ROS가 리눅스 위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ROS는 사실 운영체제라기보다는 그죠. 그 API잖아요. 리눅스 스택 위에서 돌아가더라고요. ROS2도 나왔던데. 저는 리눅스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돌릴 수 있는 스택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요. 예. 로봇부터 하라면서요. 어떤 거요? 거북이 로봇의 가장 기초. 터틀보기 아니라 라이트레이스 아니에요? 터틀봇이라던데 요즘에? 그래요? 네. 아 저도 맨날 사는 거예요. 로봇, 로봇 하려면 일단 터틀봇부터 하라고. 그게 가장 기초라고 그러더라고요. 절대 라이트레이스. 저도 아두이노로 했던 게 라인 트레이서. ROS 들어가는 거. ROS는 이게 ROS는 내가 들어가면 비싸가지고 비싸더라고요. 터틀봇. 70만, 7, 80 하는 거 같던데. 7, 80만 원인데요. 왜냐면은 센서 같은 거 5천만 원 걸려요. 아 그래요? 그 레이저 그거 있잖아요. 레고 해야겠는데? 레고도 비싸던데 레고 거의 50만 원 정도 되던데. 비싸.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보니까 그런 배송용 로봇 아니면 뭐 그런 로봇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는 부품 보니까 예, 대부분 ARM 프로세서 쓰던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 사실 뭐 르네사스 아니면 AI 그렇게 두 가지밖에 다 되지 않나. 네, 그래서 보면은 예, 다시 반복드리지만 뭐 ARM 아키텍처를 그러니까 ARM 아키텍처 플러스 리눅스의 조합으로 대부분 아직도 많은 그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제 생각에는 좀 하이퍼바이저까지 많이 활용이 되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그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잘 익히면은 뭐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잘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뭐 다른 생각이나 뭐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제 로우 레벨을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그러니까 뭔가 하드웨어가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난 인베디드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인베디드라든가 아니면 CPU 아키텍처 보거나 아니면 커널을 본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이제 좀더 그 컴퓨팅,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더 이해한다로 더 들어가지 이거를 인베디드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서버라고 하면은 이제 뭐 서버 회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네이버라든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가상 진짜 뭐 아니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WSL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시그룹 같은 데다가 뭐 기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제 가상화 컴퓨팅만 하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 은성님 다니는 회사처럼 뭐 백신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인베디드보다는 좀 더 이제 뭐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도 문 10개 보는 게 좋지 않나. 동의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인베디드라는 키워드를 오히려 그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페인이 그거였거든요. 너무 인베디드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나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하드웨어 그냥 좀 더 인베디드를 친숙할 뿐이지 꼭 인베디드 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영체제의 장점이 그거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건데, 뭐, 내가 전 회사는 셋탑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 왔고, 이거 하다가 또 뭐 재미없다 싶으면 저기 서버 땅 갈 수도 있는 네. 거고. 김남현님 있잖아요. 네. 그 김남현님 그 링크드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커리어를 처음에 인베디드 개발자로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구글 가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서버 쪽에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널도 연구를 오래 하셨고 하시고 커널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하니까 지금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딱 떠오르네요. 그게 컴퓨터에 대해 깊이 아시니까 그게 그런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슈퍼컴퓨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성능 좋은 슈퍼컴퓨터가 거의 다 암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저를 인터뷰한 이제 약간 좀 이제 동현님이랑 약간 좀 방향성 완전 다른 사람이 이제 약간 그러니까 취업 개발자 연봉을 올리거나 취업을 좀 더 이제 목적으로 두는 이제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랑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낸 게 너무 인베디드에 집착을 하지 마라. 아, 그거?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제 유명한 채널 아니에요, 거기? 코딩몬스터 그 유명한가? 그거 아, 예. 그렇게 유명하지 그렇게 않은데. 유명하지 않은데 아. 좀 뜨고 있긴 한데 그 인베디드라는 키워드를 요즘 이제 쓴다는 게 오히려 자기 길을 틀어막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근데 거기는 너무 인베디드를 그 거의 혐오해갖고 거기도 좀 그런 거가 중립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그거는 저 때문에 그랬어요. 거기도 너무 중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인베디드 바꿀 수도 있죠, 사실. 사람이 확실히 길어지고 있고 이게 경쟁적으로.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알아야 될 지식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융합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 인베디드 하나에만 그 의존할 게 아니라 인베디드 플러스 웹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보안도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적어도 대화할 정도 되지 않나. 자기 것만 고집하면 언젠가는 내 것까지 아는 남한테 잡아먹힐 수가 있거든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봤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 것도 잘 알고 그쪽도 잘하는 사람이랑 만나면 당하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 당해요. 이게 나중에 아래랑 나를 때. 나는 저쪽을 모르는데 저쪽은 내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슈가 생겼어. 100% 당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저쪽 잘못인데도 저쪽 잘못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융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 너무 깊게 나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인 작업은 하나는 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좀 요즘에 제가 작년 말부터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저도 20대 한 중반부터 이제 30대 초반까지는 뭐 AI나 웹에도 좀 관심이 웹에는 별로 없었지만 좀 어플리케이션, 뭐 파이썬 이런 거에 도 관심이 많고 했었는데
이제 30대 중반이 좀 이제 꺾이면서 이제 이거 한 분야로만으로도 좀 깊게 파기가 사실은 뭐 사실 게으른 탓이긴 하지만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이 분야만으로도 좀 깊게 파가지고 뭐 어쨌든 선배님들 보면 뭐 50대들도 계속 이베디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계속 일을 하시니까 적어도 그래도 이 분야라도 좀 깊게 파야 되겠다라는 그 희망으로 이제 저는 이제 스터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게으르지만 않으면 사실 좀 다른 분야도 다양하게 좀 배우고 싶긴 한데 점점 게을러져가지고.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저는 이제 웹에서 쓰이는 이제 의술사용 언어를 아무리 저희가 커널코드를 본다 하더라도 조금씩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맞아요. 왜냐면 시험어, 그래서 커널코드에 쓰이는 시험은요 사실 너무 절차 지향적이에요. 근데 사실 현업에서 나온 인베디드를 하더라도 객체 지향적인 언어를 쓰거든요. 맞아요. 인베디드조차도. 그러니까 맞아요. 물론 이제 커널코드는 아니죠. 근데 화면만 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TDD 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부분을 서버랑 소시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체 지향적인 코드도 봤는데 최근 노드스에 보니까 뭐 커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시언어만 보다 보니까 이 커링이라는 걸 전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전 생각에 이 커널 스터디도 집중해야 되지만 이 진짜 너무 커널 스터디만 하다 보다가는 다른 사람의 대화 자체가 안 되겠구나. 내가 로우 레벨을 잘한다, 로우 레벨만 집착한다는 게 해야 될 수있구나. 그런 위기감이 들더라고요. 유저 쪽은 따로 공부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함수형 프로그램이잖아요. 커링 자체. 네. 네, 그쪽도 따로 해야 하고, 네, 저도 그 생각, 저도 공감합니다. 안 그러면은 C++ 코드인데 맵스 넷카프밖에 안 써요. 커링은 뭐 그런 코드 많이 봐가지고. 맞아요. 저희 함스폰트 쓰듯이 하는 거를 좀 현대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좀 이게 설명하면 제가 저 저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싱크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려운 게 어싱크에서 쓰긴 하는데 한번 그것도 제가 공유 드릴 수 있으면 한숨 프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거의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그 인베디드라는 그 키워드를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좀 그러니까 제품 분야가 되게 인베디드가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인베디드라는 게 사실 그 어찌 보면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 어떤 의존적으로 개발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발하는 과정은 보면은 브링업하고 데이터 시트 보고 그리고 또 가끔 보면은 오시로스코프로 신호 측정하고 그리고 브링업이 끝나면 테스트 돌리고 프로젝트 끝나고 같은 그런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과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차별화된 기술이 뭐가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크게 생각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리눅스 커널이라던가 사실 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운영체제에 특화된 차별화된 기술 그리고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중에 또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CPU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술로 좀 차별화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내부터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리눅스 커널이나 암 아키텍처가 인베디드 분야로만 이렇게 그 시장을 보면은 사실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뭐 오토모티브, 모바일, 그리고 이 밖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제품들이 이런 쪽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솔루션 관점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차별화된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네, 저는 매수 커널이나 아키텍처를 좀 분석하는 게 네, 좀 그런 방향을 잡고 저는 분석을 하고 좀 있습니다. 막 인베디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좀 약간 그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리눅스 커널을 사실 인베디드 개발할 때는 그냥 커널 컴피그 설정하고 브링업만 하면 끝이거든요. 중요한 인베디드 개발할 때는 중요한 게 페리페럴이거든요. 그치 보면은. 그래서 제가 특히 리눅스 커널 분석하다가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특히 인베디드 관련된 제품 개발할 때. 그런 거 뭐 커널 다 잘 있는데 뭘 분석을 하느냐 그런 피자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는 게 많은데 좀 싫은데. 아무튼 뭐 이런 업계 동향에 대해서는 뭐 계속 주기적으로 소개를 드릴 거고요.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관련돼서. 네, 없으시면 뭐 나중에 생각나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서버 쪽도 혹시 뭐 따로 동향 같은 게 있을까요? 서버 쪽이요. 그러니까 서버를 크는 좀 큰 회사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런 쪽에서 이제 최적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이버 쪽이라든가 뭐 이제 아니면 디버깅하는 용도로 아니면 배포, AWS 같은 서비스를 하는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데서 하는 이제 뭐 이제 그 패키지 배포 같은 용도로, 그러니까 뭐 APT 같은 패키지 있잖아요. 그런 거 용도로 많이 일을 한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이버 가상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쪽은 좀 업계가 어떤지 제가 아무래도 인베디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저분은 가상화 쪽 뽑던데 커널 담당. 네, 그렇군요. 아마도 제가 서버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오늘 정리가 되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